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토크쇼 뉴스앤이슈 문형철입니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사회 전반에 혼란이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일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극심한 경기 침체에다 미국의 관세 폭탄까지 더해지면서 지역 경제도 큰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전라남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김영록 전남지사에게 지역의 주요 현황과 해법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우선 시민분들께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죠. 예, 봄이 오는 길목에 있습니다. 우수가 벌써 5일째 이렇게 지났습니다만은 이제 농사를 시작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그러는데요. 다시 말하면은 올 한 해를 시작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또 우리 전라남도도 서민 경제랄지 너무 골목 상권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비상한 상황이다 생각하고 저희들은 2025년이 시작된 시점에서 우리 도민들의 민생을 가장 세심하게 또 적극적으로 잘 챙겨 보면서 나라의 위기 또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를 잘 극복하는데 전라남도가 가장 봄이 먼저 오는 지역, 전라남도부터 희망이 시작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제 민선 8기가 시작된 지 한 2년 8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도정 운영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또 올해 도정 운영 방향 어떻게 설정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이제 쉽게 예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2018년도에는 7조 5천억 원의 예산이었는데 2024년 말 끝날 때는 13조 도의 예산이 13조에 달했고 이제 금년도 본예산은 12조 5천억이었기 때문에 이제 한 66% 이렇게 증가가 됐는데요. 세출 예산으로 따지면은 전라남도가 주민 1인당 세출 예산이 전국 1위를 이렇게 보고 있고 국고 예산도 2018년도에는 한 6조 원대였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9조 원대까지 확보되면서 예산이 증가가 많이 높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영향도 있고 우리 도민들께서 또 생업에 열심히 또 일해준 그런 지표가 경제 지표로도 나타나는데요. 1인당 개인 소득은 2018년도에 13위에서 이제 22년 9위까지 상승이 됐고 호당 소득은 이제 전국 17위, 전국 17위라면 전국에서 가장 낮았는데 2023년에는 8위까지 상승이 돼서 우리 전라남도 경제 수준이 중위권까지 상승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도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경제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또 이제 더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우리 전라남도가 농수산 식품 수출에 일을 많이 써왔는데요. 18년도에는 3억 9천만 불인데 지난해는 7억 8천만 불, 딱 2배 이렇게 상승이 됐고 특히 이제 김 수출이 드라마틱하게 많이 증가해서 이제 3억 6천만 불 이렇게 3배 이상 이렇게 크게 성장이 됐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는 이제 금년을 정말 어렵지만은 그래도 더 위대한 전라남도 시발점으로 해보자 이렇게 이슈를 걸고 뛰고 있는데요. 우선 금년 1월부터 시작해서 너무 민생이 어렵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 12월 말에 1,185억 원의 긴급 민생 예산을 이렇게 마련을 해서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라남도는 지난해 126만 평의 기회발전 특구를 이렇게 지정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지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기회발전 특구를 통해서 앞으로 기업 유치를 많이 해야 되지만은 기업 유치 플러스 그다음에 우리 청년 벤처 창업 기업들을 대거 이렇게 육성하겠다. 또 우리 중소기업들도 더 이렇게 더 스케일도 크게 하고 또 기술 혁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지원을 강화하는 첨단 전략 산업 333 프로젝트를 금년부터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제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전라남도가 선도적인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특히 해상 풍력이랄지 이런 부분도 18기가와트까지 허가를 받아서 지금 전라남도가 앞으로 착착 진행이 될 건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주민들한테도 이익 공유를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이 에너지 기본소득을 연간 1조 원 정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2030년대 되면은 그래서 올해부터 그런 준비를 잘 하겠다 하는 말씀도 드립니다. 또 2025년도에는 남도 미식산업 박람회를 목포에서 하고 2026년도에는 여수 세계섬 박람회를 여수에서 대대적으로 2개월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이런 관광 측면에서도 더욱 노력해서 앞으로 1억 명 관광 시대, 지금은 6,300만까지 와 있는데 1억 명 관광 시대, 특히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뭐 SOC 분야, 이제 도로, 항만, 철도 이런 분야도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최근에 발표된 국도 국지도 계획 같은 경우 보면은 20개소의 3조 3천억이 이렇게 발표가 돼가지고 전라남도 SOC에도 그동안에 못다한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대거 확충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됐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특히 우리 젊은 분들한테 청년들 이런 부분에서도 많은 주택이랄지 또 출생 기본 소득을 출생 기본 수당을 금년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해 2024년 1월부터 태어난 출생 신생아에 대해서 지난해에는 정부에서 1,200만 원을 지원을 이미 했고요. 금년에 이제부터는 1세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18세가 될 때까지 18년간 차근차근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월 전남도에서 10만 원, 또 예를 들면은 일산 동구 시군에서 같으면 시군에서 10만 원 해서 20만 원을 매월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 효과가 벌써 좀 나타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출생 신생아 수가 6.5%, 한 500명 이상 이렇게 크게 늘어나서 출생률도 0.97에서 1.1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지금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 우리가 전라남도 이게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인구 소멸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 지역의 구체적인 현안들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참 안타깝고 충격적인 사건이죠. 지난 연말에 있었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최근 49제에 맞아서 합동 위령제도 진행했는데 향후 유가족 지원 대책은 또 어떻게 추진될 건지, 또 이와 함께 무안공항 정상화 방안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제 그 49제를 2월 15일 날 이렇게 합동으로 정부하고 합동으로 해서 잘 모셨고요. 앞으로는 결국은 이제 어떻게 유가족분들을 그분들이 이제 그 계속해서 정신적인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심리 상담이랄지 계속해서 1대1로 저희들이 지원을 잘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를 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배해 보상 문제를 앞으로 국토부하고 유가족분들이 이제 진행을 할 건데 또 제주 항공 책임이 이제 당연히 있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라남도는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태원 참사도 특별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도 특별법 제정에 함께 노력을 해서 빠른 시간에 특별법 제정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곁들여서 무안국제공항도 이제는 정말 우리 전라남도 서남권에 전부까지 포괄하는 관문 공항인데 이제 안전한 공항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그런 면에서도 지금 국토부가 착착 여러 가지 대책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 하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 여객기 참사 이후에 동부권에서도 이 여수 공항에 대한 안전 문제들이 잇따라 지적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둔덕, 또 짧은 활주로, 또 조류 충돌 등에 대한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 여수 공항 안전 대책에 대해서는 어떤 구상 좀 갖고 계십니까? 그건 이제 구상은 전라남도가 이제 그 계획을 한 것은 아니고 국토부가 공항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류 충돌 시스템도 빨리 갖춰야 된다 해서 지금 무안국제공항 우리 여수 공항에 대해서도 조류 충돌 시스템을 빨리 적용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고
잘하면은 뭐 먼저 어느 지역보다 먼저 설치될 수도 있고 늦더라도 금년 내에 이런 부분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지금 이렇게 하겠다는 발표를 했고요. 그러면 활주로가 2,100m 이제 여수 공항이 기존에부터 짰다는 이야기가 그렇죠. 여러 번 있었는데 이제 무안국제공항 사고를 통해서 우리 여수 공항도 과연 안전한가 하는 그런 의문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짧은 게 이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더 늘려야 된다. 저희들도 지금 국토부에 적극 건의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몇 미터를 늘리느냐 하는까지 확정은 안 됐지만은 국가적으로도 그런 점의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연장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가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에 둔덕 로컬라이저 항행 안전 시설 로컬라이저 둔덕이 문제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참사를 키운 원인 중에 하나 아니냐 이렇게 됐는데. 이제 전국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다른 여수 공항을 비롯해서 9개 공항이 그런 문제점이 있다 하고 국토부에서 문제점을 이렇게 개선하겠다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이 부분도 여수 공항은 조금 더 그 방위각 시설 개선하는데 사업비도 좀 더 많이 들고 공사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요. 올해 말까지는 이 문제도 개선하려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수 공항도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탑승률 낮은 탑승률에 대해서 재정 지원금을 지난해도 8억을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이런 면에서 전반적으로 항공 수요가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도 한 10억 정도 재정 지원금은 지금 예상을 하고 예산에 확보해 놓고 있다 하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2026년 여수 세계선 박람회 일대는 국제선도 임시 취항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다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빠르게 이런 항행 안전 또 비행 활주로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이루어져서 앞으로 여수 공항이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에서도 국토부하고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하고 건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경제 분야 한번 짚어보면 잘 아시겠지만 이 전남 동부권 경제의 핵심 축 가운데 하나는 석유화학 산업인데 글로벌 공급 과잉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뭐 해당 기업뿐만 아니고 이 협력업체들 또 세금을 걷어들이는 지자체 또 소상공인들까지 연쇄적으로 이 타격을 입고 있는데 이 전라남도 차원의 대책은 있습니까? 이 부분이 정말 우리 여수 이제 광양 이쪽에 전체적인 경기가 요즘에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코로나 시절 때도 여수 쪽은 원룸을 구하기 어렵다 할 정도로 사실은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요즘에 이제 석유화학 산업이 중국의 저가 공세 그리고 사우디까지도 이런 석유 정제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산업에 진출한다 이렇게 돼서 앞으로 참 계속해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개선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우선 우리 이제 지역 경제가 어려운 부분은 예를 들면 공장 가동률이 70% 정도로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한 30% 정도가 떨어진 거고 지방 소득세 여수시의 세금도 줄고 또 음식점 폐업도 대거 이렇게 늘어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역 경제 차원에서 경제 대책도 우리 동부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석유화학 산업을 이런 기회에 이제 더 고도화된 어떤 석유화학 산업으로 구조 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저희들이 이제 우리 전라남도에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추진해 보고자 하는 것은 그 여수 이제 석유화학산단 옆에가 율촌 융복합 물류 단지가 한 100만 평 정도 앞으로 이제 조성이 될 건데 이제 거기에다가는 이 고부가가치 고기능성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공장 시설들을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 예를 들면은 이제 범용 제품을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 융복합 물류단지로 보내서 거기서 고기능성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어낸 다음에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도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까지 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이제 친환경 석유화학 산업으로 거듭 태어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친환경 고부가 산업으로 재편도 하고, 그다음에 탄소 포집 저장, 이 CCUS 관련해서 기술 개발, 이 탄소 중립형 산단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이 부분도
지금 정부에서 산자부에서 공모를 통해서 이 사업을 지금 곧 확정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사실 전라남도 또 여수가 함께 이 사업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을 해서 용역비가 확보가 된 거거든요. 네. 근데 용역 결과가 나오는데 공모를 한다 이거니까 저희들은 반드시 우리 여수 국가산단에 특히 이제 GX 칼텍스가 중심이 돼서 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석유화학 플랜트 매출 감소 기업에 대해서 전라남도에서는 이 고용 감소 차원에서 이 매출 감소 기업에 대해서 30억을 긴급 지원금을 마련해서 지금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업계에서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난 10월 달에 전기료가 인상됐는데 그 전기요금이 굉장히 부담된다. 전기요금을 감면해달라는 그런 건의가 강력히 있어서 제가 산자부 장관에게 며칠 전에 강력히 촉구를 하고 직접 전화 통화까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 직접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관은 다각도로 지금 여수 산단의 석유화학 산업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바로 지정하겠다. 그래서 1개월 이내에 빨리 지정해 주세요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 중에 뭐 전기료 감면 같은 것도 강력 건의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부분에 정확히 답변은 안 했지만은 여러 분야의 우회적인 지원까지도 적극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앞으로 산자부와 정부와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동북권 시민들 또 큰 관심사 중 하나가 바로 이제 의대 문제인데요. 뭐 여러 논란과 진통 끝에 순천대와 목포대가 통합을 해서 함께 의대를 유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예, 하지만 의료계 반발이 거센데다가 이 시설과 장비 또 전문 인력 확보가 적시에 이루어질 것이냐 이런 우려도 적지 않은데 어떤 계획 좀 갖고 계십니까? 이제 그 부분은 양 대학이 통합 신청서를 이미 이제 교육부에 제출을 했고 네. 또 양 통합 대학교의 의과대학, 국립의과대학 예비 인증 평가 신청도 저희들이 마쳤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준비는 다 했다. 그다음에 양 대학이 통합해서 의과대학을 개교를 26년에 할 때 맨 처음에는 사실은 이제 그 예과 단계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예과 단계를 거치면서 뭐 시설이랄 장비랄지 이런 부분은 또 마련해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26년 개교하는 데는 좀 시간적으로 바쁘긴 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준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문제는 올해 3월 내에 가능한 정부가 이 이제 정원 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정원 배정을 해줘야 되는데 의료계하고 정부하고 지금 이 타결이 의료개혁 문제가 타결이 안 됐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면은 정부가 해결을 못하면은 결국 3월 돼도 의과대학 신입생들이 등교를 안 할 수도 있다 지금 그렇게 나오지 않나요? 네, 네. 그다음에 휴학생들도 있잖아요. 휴학생. 그러면 뭐 7천 명 이상 1학년만 하더라도 7천 명 이상 된다는데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등교를 안 하고 의료 개혁 문제가 정부하고 의료계가 타협이 안 돼서 어떻게 문제 해결 안 되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심각한 상황이다. 그래서 저도 정부에도 강력히 촉구하고 또 국회에서도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를 권한 대행 체제라고 다음에 넘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빨리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이 문제를 의료계와 대타협을 통해서 해결하면서 우리 중립 순천대학교, 국립 목포대학교가 통합까지 해서 의과대학을 설립하려고 하는 그 노력을 보여줬는데 정부가 담화문에서 약속한 대로 꼭 전라남도 통합 국립대학교에 정원 배정을 해 주도록 강력히 지금 촉구 건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권한대행 체제에서라도 반드시 돼야 되지만은 만약 여의치 않으면은 새 정부 우리 특히 민주개혁 세력이 정부를 맡아서 하면서 반드시 이 문제는 의료계하고 대타협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인구 문제에 대해서도 참 고민이 많으실 텐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남 지역 인구가 178만 8천여 명까지 감소한 상태입니다.
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 전라남도가 인구 대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들이 좀 추진됩니까?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라남도에 출생 기본수당 제도를 도입을 했고 1년간 한시적으로 좀 정부가 승인해 줬는데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매월 20만 원을 도와 시군이 함께해서 출생 기본수당을 20만 원씩을 18년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그래서 지금부터 18세를 바로 다 주는 건 아니고 지금 1세가 18세 될 때까지 차근차근 지원을 넓혀가는 거죠. 앞으로 태어나는 신생아에 대해서는 다 지원을 하겠다 이건데 이제 첫째가 태어나면 전체 받은 액수가 4,300만 원 정도 되고요. 이제 셋째까지 태어나면은 한 1억 3천 정도 지원받는 프로그램인데 저는 이것을 지방자치단체는 전라남도가 오직 답답하면 이런 제도까지 도입했겠습니까? 전라남도가 이 지방소멸 위기지역 1번지라고 그러니까 이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가 하기 전에 전라남도라도 나서서 하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정부도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장려 정책이 칸막이처럼 다양하게 많이 짬짬짬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하기보다는 국가도 매월 20만 원씩 출생 기본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를 빨리 도입해야 된다. 유럽의 선진국들은 다 그렇게 하면서 출생률을 한 1.5 내외 정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0.72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남도가 이렇게 지난해 이미 이렇게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시행을 금년부터 직접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부터 전라남도 출생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명 이상 늘어나서 1.1을 내다보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 1.1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수치입니다. 전라남도 1.1이 아니라 대한민국 1.1이 된다면은 당장 문제가 좀 걱정이 그래도 한시름 놓을 수 있는 단계니까 빨리 이렇게 가야 된다 생각하고요. 저희들은 이것뿐만 아니라 젊은 청년들에게 만원주택까지 시행하면서 앞으로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고 18세까지 안심하고 중고등학교까지 이렇게 졸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잘 만들겠다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이 행정 통합이 예전부터 좀 거론돼 왔고, 이 광주와 전남에서도 두 지역 간 행정 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예전부터 흘러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세요? 저는 당초에 광주광역시 분리될 때 전남과 광주는 사실 한풀이고 옛날 전남 속에 광주시가 있었지 않습니까? 뉴욕 주 속에 뉴욕시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분리될 때 저는 공무원들 자리상이라고 해서 다 찬성했지만 저는 반대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미 분리된 것을 다시 통합하려니까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한뿌리이기 때문에 통합해야 된다 하는 이 절체절명의 명제에 대해서는 저는 전폭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제 합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조건 그냥 단순하게 합쳐가지고는 오히려 지원이 더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 민선 7기 때도 이 문제 나왔을 때 정부에 강력히 인센티브를 좀 확실하게 제공해라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정부가 그때는 미동도 하지 않고 단순히 합치라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정부가 이제 좀 발표를 하면서 좀 전향적으로 발표는 하긴 했는데 어떤 구체적인 계획으로 어떻게 지원하겠다 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마련되어 있지 않는데요. 우선 대구 경북이 먼저 하겠다고 하니까 저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면서 정부가 이 통합하는 데 따르는 인센티브, 교부세를 대폭 지원을 하고 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대폭적으로 이런 통합 시에 이렇게 하향해서 이양을 할 때는 저희 전라남도 광주도 당연히 통합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독일식 사례가 굉장히 큰 우리한테 모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독일은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연방주와 중앙정부 간의 모든 재정을 국세고 지방세고 50대 50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50대 50으로 재정 분권이 돼 있다. 그다음에 연방주들에 대해서도 권한이 대폭 강화돼 있고 중앙이 하는 일, 연방주가 하는 일, 우리 같으면 시도죠. 다 구별이 돼 있습니다. 우리는 중첩돼 있고 저 권한이 좋은 권한은 중앙이 갖고 있고 어렵고 나쁜 것들은 지방에 보내는 약간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는데 이런 부분을 대폭 개선해서 이제 조기 대선이 돼서 새 정부가 들어서고 앞으로 대한민국 지금 현재 권력 구조랄지 이 정부 형태
또 지방과 중앙의 관계 이런 부분에서 대폭적인 개선, 혁신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럴 때는 이제 이런 지방 분권, 지방 자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래형 어떤 시도 통합을 할 수 있는 제도를 헌법에 넣어야 된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동북권 현안 가운데 또 빠질 수 없는 게 여순 사건입니다. 지난해 말에 다행히 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조사 기한도 이제 연장이 됐는데 어쨌든 실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전라남도의 역할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올해 앞으로 어떤 부분에 좀 역점을 두고 관련 작업들 좀 추진해 나갈 계획이세요? 예, 뭐 지난해 12월 여순 사건 특별법 이제 개정안이 2년 연장되는 것으로 해서 네. 통과가 돼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도 많이 노력을 해주시고 정부에서도 이 문제는 연장에 동의를 해줘서 특별법 개정안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사 기간이 2년 연장된 거고 또 피해자 특별 재심 제도도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희생자 유족에 대한 사실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제 연장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면에서는 좀 훨씬 좀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2023년까지 접수한 건수가 7,465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건에 대해서도 연장 신고 기한을 지금 연장해서 금년 8월 30일까지 6개월 더 연장했거든요. 그때 연장하면서 이 접수한 건수들을 이제 처리를 하는데 우선 접수된 게 7,465건인데 우리 전라남도에서 먼저 실무위에서 조사해서 확정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중앙위 가서 최종 결정을 하는데 전라남도 실무위에서 지금 현재 완료된 게 5,000건, 5,000건은 63.8%는 이미 심의를 완료했고 앞으로 이제 중앙위 최종 결정을 한 2,300건 정도는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 3,700건까지는 마치겠다. 3,700건까지 금년 내에는 다 마치겠다. 그런다 하더라도 지금 한뭐 3,000건 이상 또 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더 속도감 있게 해야 되는데 이제 결국은 전문 인력 조사 인원이 좀 더 확충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계속해서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결정된 희생자 유족 생활 보조비를 이제 지난해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985명에 대해서 2억 5천을 지원했는데요. 이제 금년에는 이제 대폭 더 늘어날 걸로 봅니다. 그래서 1,385명 이제 한 16억 정도 지원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 이제 유가족 또 생활 보조비까지도 저희들이 잘 챙겨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순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법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은 제대로 된 역사 인식 그리고 여순 사건이 얼마나 어떻게 우리 정말 그 희생이 되고 그 역사가 뼈아픈 역사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이제 여순 11구 평화 문학상 이제 이런 부분도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홍보 활동도 더 강화해서 여순 사건을 제주 4.3 사건과 함께 우리 비극적인 현대사의 사건이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잘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는데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언급하셨는데 여수에서는 2026년 세계 선박람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뭐 공동위원장님 맡고 계시니까 상황을 잘 알고 계실 텐데 이제 한 1년 7개월 정도 남았거든요. 뭐 이 전라남도의 전폭적인 지원 뭐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예, 항상 전라남도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이 국제 행사를 하게 되면은 지역 행사 중에서 국제 행사를 하게 되면은 광역자치단체하고 공동으로 하지 않으면은 국제 행사 승인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는 조금만 도와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같이 합시다 해서 이제 공동 개최 국제 행사 승인을 받는데 전라남도도 같이 노력했거든요. 이제 되고 나면 이제 예산 많이 주세요 하는데 예산을 주면은 또 적게 줬다고 또 달라고 해서 정말 어려움이 좀 있는데 저희들 전라남도 당초 예산보다 최근에도 120억 더 추가해서 여수 세계선 박람회가 제대로 전폭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서 잘 원활하게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것은
기존의 여수 엑스포는 2012년에 이제 인정 박람회로 공식적인 박람회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수 세계선 박람회는 그런 인정 박람회나 등록 박람회가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쉽게 이제 그 지역에서 하고 있는 행사나 축제를 크게 좀 부르기 위해서 엑스포라는 이름을 붙여서 국제 행사로 하는 건데 이제 어떤 분들은 과거 2012년 여수 엑스포하고 똑같은 걸로 생각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막 조 단위로 예산이 지원이 돼야 되는데 예산이 너무 적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은 예수 세계 섬 박람회를 통해서 이제 최초의 세계 섬 문화 축제고 박람회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 여수가 그리고 전라남도가 세계 섬의 수도 또 해양 관광 도시로서 세계적인 이런 홍보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은 최근에 대폭 더 늘렸습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콘텐츠가 문제잖아요. 콘텐츠 문제인데 이제 그런 부분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확충하고 또 발굴을 하면서 이 무한한 섬의 가치를 올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남해안 대표 뭐 트레킹 코스도 있고 또 K 관광의 섬이라 할 수 있는 검은도도 있고 또 바다의 정원 박물관 손죽도도 있고 예술 치유 섬 장도도 있고 한데 이런 섬이 갖는 특색을 잘 살려 나가면서 또 핵심 콘텐츠를 잘 개발을 하고 또 국제 섬 포럼이랄지 세계 섬 도시 대회 세미나 이런 부분까지도 개최하면서 섬의 가치와 문화를 세계적으로 알리는 계기로 만들겠다. 그러면서 관광객 1억 명 시대, 전라남도 관광객 1억 명 시대를 여수 세계섬 박람회를 통해서 견인해 내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도 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여수 세계섬 박람회를 잘 성공을 시키면은 이제 남해안 관광 벨트, 부산, 경남, 전라남도 함께 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더 확대해서 이 남해안 발전 특별법을 지금 제정토록 하고 있거든요. 네. 남해안 발전 특별법을 제정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남해안 종합개발청까지 우리 남해안에 둔다. 그러면 최종 가장 적지는 여수를 중심으로 한 전라남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섬 박람회를 활용하고 그다음에 남해안 종합발전특별법까지 제정까지 나아가는 그런 계기로 만들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다음으로 SOC 분야도 한번 짚어보죠. 이 전라선 같은 경우는 아직 고속화가 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동북권도 이 농어촌과 섬 지역이 많다 보니까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이 전남 동부 지역 SOC 확충 계획 어떤 것들이 좀 있습니까? 그래요. 우선 먼저 전라선은 사실 국가계획의 반영이 너무 늦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도지사 왔을 때 국가계획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사업 자체를 추진에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이제 국가계획에 반영이 됐고 그게 이제 에타까지 할 수 있는 이제 전라선이 에타 대상으로 선정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30분 이상 단축하는 안으로 해서 지금 에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부분 에타는 잘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라선 고속철도가 너무 늦게 사실은 이렇게 추진된 부분은 기존의 국가계획 반영이 늦어서 이렇게 된 건데요. 이제 물꼬가 튀었으니까 하반기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이 에타가 통과돼서 네. 빠르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전라선 고속화 철도가 되면은 이제 2시간 이제 30분 대에 이제 이렇게 서울 여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다음에 경전선도 지금 아직 시작은 안 됐습니다만은 지금 설계에 들어가 있어서 네. 이제 하반기에는 착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경전선이 되면은 광주에서 보성 거쳐서 순천까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저 부산까지는 모든 다 공사가 다 이미 철도가 완료돼서 운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제 목포에서 부산까지 2시간 20분대, 광주에서 부산까지 2시간 20분대, 그리고 순천, 보성, 또 보성에서 벌교에서 고흥까지도 철도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들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되면은 관광이 대단히 활성화될 수 있고 또 순천을 기점으로 해서 순천은 동서로 또 서울까지 여수 서울까지 해서 모든 것들이 완비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여수 순천 고속도로가 지금 워낙 여수 순천 쪽에 교통
교통량이 워낙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고흥까지 광주에서 고흥까지 우주 고속도로 이 부분도 빨리 추진하겠다 하는데 이번에 이제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아까 20개 사업에 3조 3천억 원의 국도 국지도 사업이 확정됐거든요. 네. 그래서 고흥 같은 경우는 고흥에서 봉내까지 고흥의 포도 그쪽에 또 2개 노선이 이렇게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고흥 쪽의 교통 여건이 대단히 크게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기존에 이제 여수 화태 백야 그 연도 연륙 사업도 이미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진하고 있고 여수 남해 해저 터널 이제 이 부분도 지금 시작이 이제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되면은 이제 부산에서 여수까지 또 여수에서 고흥까지, 고흥에서 나중에는 이제 완도까지 네. 연결될 수 있는 남해안 선사이 관광 해변 관광 도로가 완성이 되면은 여수를 기점으로 해서 양방향의 관광이 많이 활성화될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수에는 오로도 금오도 이 연도 연륙 사업, 네. 이제 다리 연결 사업인데 굉장히 금오도 분들의 큰 수건 사업인데 네. 이 부분도 곧 턴키 발주해서 2,400억 정도의 큰 예산이 들어갔는데 여수시와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이렇게 부담해서 이 사업도 곧 착공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뭐 앞서 우리 지역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 미래 먹거리에 대한 관심도 좀 크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2차 전지나 우주 항공 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떤 구상을 좀 갖고 계신지 설명 좀 해주시죠. 그래서 우선 기회발전 특구에 이제 2차 전지, 광양만권 2차 전지, 수소 산업은 여수, 또 문화 콘텐츠는 순천 이렇게 해서 전국 최다로 전라남도가 이제 기회발전 특구 125만 평이 이렇게 지정이 됐는데 이제 결국 앵커 기업을 비롯해서 많은 좋은 기업들, 첨단 산업을 위주로 한 그런 기업들을 대거 유치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 창업, 벤처 창업을 대거 이제 장려를 해서 이제 이런 부분의 산업을 이렇게 나가겠다. 고흥은 이제 우주 발사체 클러스터 국가 산단이 이미 확정이 돼서 이제 공사에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제 앵커 기업들도 벌써 한 2개 정도는 네. 유치를 했는데 이제 이 부분도 결국 국가 산단이 완공되는 시점에 대거 이제 우주 산업, 특히 발사체 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랄지 데이터 센터 이제 이런 부분도 우리 광양만권, 여수, 순천 광양만권에 이제 대거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120만 평의 첨단 국가 산단을 추가로 지정해 주세요 하고 적극적으로 지금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20만 평의 이런 첨단 국가 산단, 산단이 조성이 되면은 수요가 있느냐 네. 이렇게들 이야기하는데 수요가 충분히 있고요. 저희들은 국가적으로 어떤 첨단 전략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미리 만들어 놓고 대기해야 됩니다. 국가 공모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뭐 반도체 사업을 한다, 소재 부품 산업을 한다, 자꾸 공모를 하는데 땅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은 여수, 순천, 광양만권에는 충분히 그런 산업이 올 수 있는 첨단 산업이 올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산업 단지까지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남북권 광역 관광 개발 사업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해안권을 중심으로 하지만은 또 섬진강권까지 연계하면서 착실히 진행해서 K 관광 휴양 벨트를 만들어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한번 주제를 바꿔볼까요? 비상계엄 또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사회 전반이 참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 지금의 이 시국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정말 그 우리 많은 우리 도민들, 우리 시민들 잠 못 이룬 윤석열 대통령 일국의 대통령까지 하신 분이 이 탄핵 재판소 심리 과정에서 발언한 걸 들어보면은 정말 잠을 이룰 수 없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사회 혼란을 오히려 부추기면서 뭐 왜 이게 내란이냐 이렇게 강변을 하면서 국민들께 혼란을 부추기고 내란 세력은 또 거기에 동조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분열 내란 이런 행위를 이렇게 하면서 예를 들면
법원까지 서부지법까지도 침탈하는 그런 대한민국의 국격을 정말 후진국순으로 대거 일거에 떨어뜨리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고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좌절하고 낙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퇴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광주 전남 광주의 우리 시도민이 양무 호남 시무국가 국가가 어려울 때는 항상 나서서 국가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를 잘 극복해내면서 저는 불의가 승리한 역사는 없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내란 동조 세력을 척결을 하고 우리가 새로운 대한민국 민주 대한민국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그동안에 역사고 고비만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 극복해 냈잖아요. 저는 그렇게 믿고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 지금 경제가 어렵고 너무 파탄날 지경이다. 그래서 우리 국민 경제가 도탄에 빠졌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은 특히 우리 지방자치단체 우리 전라남도와 시군에서 나서서라도 최대한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헌정 질서를 빨리 바로 잡아서 제대로 된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더 새롭게 출발하면서 오히려 이 위기를 극복하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다시 재탄생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 대선이 이제 치러지겠죠. 지사님께서는 대선 출마 의지 밝히신 바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정치 행보 궁금해하실 분들 많을 것 같고 만약에 실제로 출마하시게 되면 도정에 좀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내란 수계 윤석열 반드시 파면된다 이렇게들 다 생각을 하고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지 않고 기각될 수 있는 것은 상상이 될 수도 없는 거고 법적으로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야 간의 조기 대선을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결심은 굳혔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은 탄핵 결정이 파면 결정이 난 뒤에 모든 것을 이제 우리 도민들께도 밝히고 또 출마 의사도 출마 선언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든지 이 내란 세력의 준독을 막아내면서 대한민국이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울 것이냐 네. 여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생각하고 저도 그런 면에서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조기 대선이 된다고 하면은 앞으로 전국 상황이 급박하게 진행될 건데 이제 민주당 경선 예를 들어서 놓고 보면은 민주당의 본 고장은 전라남도 호남이다 이렇게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민주당의 경선을 하면서 우리 호남 출신이 한 사람도 없는 경선을 한다. 자, 이 부분은 우리 도민들이 상상할 수 없다. 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뭐 저한테도 한번 뛰어봐라 하는 그런 격려의 말씀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도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양무 호남 시무국가 우리 호남이 없다면은 나라가 없듯이 우리 호남을 빼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논할 수 있느냐 이거죠. 또 그렇다고 보면은 조기 대선 국면에서도 반드시 우리 호남 지역주의를 말한 게 아니고 우리 호남의 어떤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대선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저도 조심스럽게 뜻을 계속 다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전남 도정 지금 여러 가지 민생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한치의 누수가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도지사는 경선에 나갈 때 도지사 자리를 그대로 갖고 나갑니다. 과거에 2021년도에도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시에 양승조 충남도지사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민생의 도정의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뭐 여러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이 어렵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전라남도도 지금 지방소멸 2기에 봉착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위기 때일수록 우리 도민들,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런 위기를 발판 삼아서 정말 그런 것들을 기회로 삼으면서 항상 극복해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부터 솔선하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내고 민생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면서 이 새로운 대한민국은 이제는
우리 국민들, 우리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면서 정말 세계적인 민주 모범 국가로 이렇게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영록 전남지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헌정 질서가 위협받고 국가 경제가 흔들리는 상황이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수 MBC 토크쇼 뉴스 앤 이슈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